그런. 우주의 기운 이런 거 있나요? 우주의 기운은 좀 우주의 기운도 이제 많이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네네. 아니 그건 진짜로 우주의 기운 얘기했던 거는 그 뭐 최순실이 뭐 자기 뭐 완전 사교 그 무당 종교 가져다가 박근혜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는 고래로부터 정말 우리 선조들이 배워왔던 이 체득해왔던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기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가 특화된 듯이 이렇게 딱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미지가 우주의 기운이라는 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주의 기운은 많이 받으셔도 된다. 너무 이렇게 조롱식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 퍼져야 하거든요. 사실 내 자신이 나라는 어떤 이 자아나 어떤 주체 의식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이게 내 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계가 지워져 가지고 또 내 경험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주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를 다 퍼뜨려 가지고 내 이웃 사람들, 그다음에 내 동네,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지구. 또 심지어 저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살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의식이 이제 조금 넓어진 상태에서도 또 발상이 또 자유로워지고. 맞아. 그래야 이제 또 소통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뭐 박사모랑 싸우기는 하지만 박사모들하고 말 통하는 일부러 또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얘기 통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또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경우고 일베랑도 사이트 들어가서도 막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후도 없이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두 여자인가 아닌가는 잘 알 수는 없고 하여튼 뭐 수도 없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가끔가다 하나씩 걸려요. 있어요? 진짜로 아예 막 꽉꽉 뭐 스펙트럼이 있죠. 이제 우리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진짜 목숨 걸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대충 오는 사람들까지 이 사이에 다양하죠.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하고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베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완전 한 극단에 있는 인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간 아래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를 우리 포용을 하려면 좀 우주적인 기운도 좀 받아야 한다. 그분이 뭐 썩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죠. 그죠. 이거 그 기사관에 나가면 이제 중거리 뭐 박성수에서 우주의 기운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사 읽기 나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운도 조금 받아야 돼.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 우리 둥글님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어렸을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뭐 학창 시절 때. 어렸을 때 아주 이 학구적이고 공부 열심히 아주 성실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그런 어떤 학구적이고 성실한 거에 대한 이제 이 사례를 이제 들어줄라 치면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을 딱 선생님이 이제 읽으라고 해서 일어서서 딱 낭독을 했죠. 선생님이 딱 들으신 후에 뭐 그 정도면 잘 읽는 편이다. 앉아라. 하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안 근데 저는 그 칭찬을 듣고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30분 이상을 책 읽는 연습을 더 했다는. 공부 잘하셨어요? 아니요. 끝에서 놀았죠. 오죽했으면 그 정도면 잘 읽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 자연과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만끽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뛰어놀 시간을 이 책상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버리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환경에 자유를 위해서.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다 똑같은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일부러 안 하고 했으면 또 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맘 먹고 하면 저는 한 중간쯤에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은 힘도 쓰고 그러는 애들인데 저는 또 힘도 없고 이제 비실비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하게 이제 뒤쪽에 있어야 이제 선생님한테도 이제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만화만 그리고 그러면서 만화나 막 이런 거 그리면서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아이들 좀 즐겁게 그때부터 아마 헌신적인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애들 웃을 수 있게끔 그런 만화를 만들어가지고 딱 돌리고 물론 이제 애들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애 가지고 이제 만들기는 거는 하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공부는 않고 하여튼 막 헛짓거리만 계속 하고 다녔었죠. 아무튼 저기 과거 얘기하고 있는데 군대 시절에서는 뭐 하극상이라는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좀 불복종. 불복종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아니, 왜냐면은 거기 사회복지 제가 이제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군대
제대 이후로까지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이제 그 후로 이제 성격이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막 이렇게 생명과 인간에 대한 어떤 감수성, 따스한 어떤 마음, 이런 데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불복종할 어떤 마음이나 이런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어디 훈련 받고 그러다가 총 들고 이렇게 훈련 받고 그러다가 두더지가 죽어 있네, 묻어줘야지. 옆에 이제 총 들고 후임병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묻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십자가 만들어주고 국회에 대한 경례했다고 이제 갔어요. 물론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장난하면서 두더지한테 후임병하고 이제 장난식으로 하고 그런 거지만은 하여튼 그 군생활 하면서도 내내 이제 그런 생각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서 뭐 이렇게 불복종이나 이런 의식 자체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또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만 해도 몇만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로만 지지하지 실제로는 뭐 별로 안 도와주니까. 제가 왜 독고다이로 활동을 잘 하겠어요. 계속 하겠어요. 인간들이 뭐 기자회견 하자 뭐 하자 하면 안 나와. 인간들이 몇 명 소수청에 몇 명만 나올 뿐이지. 나머지 분들은 교주님 언제 구속되나요? 막 이런 것만 맨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서 아주 저는 이제 찌끄레기 신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양반들이 이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세력이 이제 커지지가 않는다. 안타까운 부분. 그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국민 담화 한번 여시죠. 네,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자 찌끄레기 신도 여러분, 지금 여지껏 어려운 제가 투쟁의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개사를 뿌려돌라 뭐 개똥 뿌려돌라 이렇게 청탁만 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라 그런 뭐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렇게 어떤 둥글교의 어떤 교리 네가 각자 현장에서 네 삶의 몫을 잘 해라 그런 취지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저한테 청탁 그만하시고 열심히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가 똥을 막 싸서 보낸 사람은 없나요? 이것도 풀어달라고. 그래서 막 여기 개똥 많이 모아놨다고 한번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 진짜 계셨구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림이 약간 응원은 하는데 약간 등 떠밀고 있는 그런 약간 이거 빠지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둥글교 교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시면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좀 고마우셨거나 좀 기억나시는 뭐 멘토분이라든지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 앞서서 제가 이제 특히나 이게 구속됐을 때 박근혜 규탄 전단지 이제 뿌리고 해서 구속됐을 때 7개월 20 며칠간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진짜 나름대로 막 깝깝한 기분. 독방에서 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데 이제 못 가고 그러면 막 답답한 기운이 있고 그래서 막 조금 가다가 쩔룩쩔룩 거리면서 힘들다. 그래서 지치다 할 때마다 저한테 힘과 용기를 줬었던 책이 있었으니 그 책이 바로 둥구리의 유랑투쟁. 소름 돋았어. 한티즈에서 나온 책인데 15,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제가 쓴 책이지만 보면서 너무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그런 어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갖고 들어가시다. 인터넷에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잠시만 책 잠깐만. 정말 힘이 난 책이. 진짜 제목이 둥그리의 유랑투쟁기예요. 근데 되게 좋다.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도전할 수 있고 뭔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방송 끝나면 황인도 씨는 꼭 사보실 계획이에요. 저 진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도 구매하겠습니다. 저 책은 무조건 사서 읽는 편이거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 권씩 사실 때마다 저한테 1,500원이 떨어집니다. 그럼 오늘 방송 끝나고 한 3,000원 정도 수익이 나실 맛있는 것 좀 사주시면 알겠습니다. 둥구리의 유랑투쟁기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몰랐어요. 뭐 이렇게 봉투를 갖고 오시길래. 저 그 개똥 담배. 저도 그런 건 자랑하려고 왔죠. 뭐 제가 뭘 따로 가지고 있어요. 뭐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아깝게 내가 먹어야지. 자랑할 거나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질문들. 우리 황인도 씨가 전문적으로 가벼운 질문들 던지시는 열린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린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또 우리 시민운동 가셔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받았죠. 근데 지금 뭐 몇 가지 질문들은 저희가 그 전에 뭐 드렸던 질문들이고, 한번 몇 가지를 꼽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결혼은 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여자친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계획도 없으신 상태시고요. 계획은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아까 근데 80세까지 그 뭐 마이 뭐 89 뭐 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그 여성분하고 같이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산 같이 다니고 그러실 계획이신가요? 와이프분과?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힘들고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생각은 있는데 우리 저기 접근하신 분이 아직 안 계시네요.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어 시민들이 계속 밀고 있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찌끄레기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면서 뭐 하라고 먹고 살 적이나 키워주면서 하라고 얼든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선 자리라던가 뭐 좀 그런 걸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특이하신 게 네. 본인의 팬들한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결혼 계획은 뭐 있으신데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럴 기회가 없으셨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참고로 34살에 처음으로 여자 손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분도 혹시 이렇게 우연히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혹시 그쪽에 보수 쪽에 나와 이렇게 끌어내려고 손목을 큰 손목을 처음 잡으신 건가요? 그런가? 예, 뭐. 알겠습니다. 34살에 네. 손목을 처음 잡으신 우리 네. 둥글님이셨고요. 자, 왜 울리고 그러세요? 예. 여기 얼마나 많으신데? 사과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지지하는 대선 후보자가 있냐고 누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누가 그런 질문을 또? 네. 근데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네. 조금 불편하시면. 네. 네. 예, 이재명 시장님 화이팅! 오, 이재명 시장님 지지하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이제 네네. 뭐 보수, 그러니까 오른쪽 뭐 그런 분들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우리 포옹하고 끌어가야 된다,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면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대연정과 좀 비슷하지 않나. 아니 사실 저는 이재명 시장님을 지지는 하는데 뭐 네. 문재인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도 또 역할은 또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면은 뭐 우리 후보는 좋고 저 후보는 뭐 나쁘고 하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또 보수의 어디 종편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어디 근거도 없는 자료 가져다가 상대편 후보 비난하고 그런 것도 막 네. 이런 사람들을 지네끼리 싸워 안에서 네. 보면은 내가 개싸움 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정말 안타까워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좀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수 탄 듯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안타깝긴 한데 이분은 뭐 천성 자체가 이제 그런 거고 네네. 또 그게 또 외연을 넓히는 나름대로 이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특히나 이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이제 비서실장했으니까 발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막 격양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목소리 하나 안 떨리고 덤덤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해가 안 됐는데 사람 천성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 천성이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성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영역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른 건데 이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물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런 걸 그냥 아예 그냥 막 적대하듯이 이런 거는 물론 구호성으로 잘해라 이런 취지로 할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막 완전 그냥 막 공공의 적처럼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쥐잡아 먹을 듯이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뒤통수 치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희정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희정 후보. 안희정 후보님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이렇게 이 선언에서 도가 사상이나 노장 사상 이렇게 설법하시고 그러시면 예, 정말로 이렇게 많은 어떤 깨달음을 민중들에게 주실 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정 후보님은 그러니까 사상가 쪽으로 특유의 하여튼 그 사상적인 깊이가 있고 그러시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하여튼 능력을 크게 발휘하시고 그리고 또 뭐 총리나 이런 쪽에 하시고 그러시면 또 특유의 능력을 발휘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저기 이재명 시장님은 왜 되게 좋아하세요? 이재명 시장님은 뭐 우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수 얘기하시는 거 물론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뭐 있으실까 없으실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자기 하시는 목소리에서도 주장했던 바 중에서도 이제 못 올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벌써부터 시작 전부터 꼬리 내리면서 뭐 이런 거는 다 대충 넘어가야 한다. 이런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면은 뭐 하고 있어요? 예? 맞아. 제대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목소리 또 외치고 일선에서 또 현장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호흡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게 주변의 시민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돼서 잘 못했을 때 또 가서 이제 시민들이 잘해라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또 견제 역할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이번에 측면에서. 뭐 불출마를 선언하신 박원순 박원순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장님. 생각하시는지. 박원순 시장님도 훌륭하신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좀 이래저래 좀 막 흑색전전 조금 심하게 하신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네네. 박원순 시장님도 뭐 검증됐잖아요. 그렇게 시장 많이 시장 없죠. 3번씩 하고 그러시면서 정말로 하여튼 조용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다만 이게 이미지 자체가 좀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싸납잖아요. 네. 말투나 이런 게 싸납고 그런데 네. 이게 박원순 시장님은 뭘 좀 유연한 이렇게 코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이 감성적인 이런 게 좀 이렇게 먹어주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 조금 안 먹어주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원래 진짜로 박원순 시장님도 잘 하실 분이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후위를 또 도마하셔야죠. 네. 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여쭤보면은 저기 뭐 남경필 씨나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기 안 그래도 뭐 이래저래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저기 되시면은 거기 박근혜 탄핵 되시면은 쪽박 하나씩 들고 가셔가지고 생활하시라고 뭐 쪽박이나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또 들어가시고. 그 교주 활동 계속 하시는데 예. 갑자기 무슨 좋은 뭐 이렇게 어떤 내각이나 이런 데서만 이렇게 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 절대 안 가요. 오.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저기 하는 거 자체를 네네. 안 맞으시네요. 뭐 조직 자체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사실 사람들하고 네. 군산 지역에서 같이 이제 데모하고 집회하고 무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체하고 계속 같이 활동하는데 밥도 안 먹거든요, 같이. 술은 물론 밥도 안 먹어요, 사람들하고. 이게 저 이제 인터넷상에서 나온 이미지만 보고 제가 막 싹싹하고 나긋나긋한 사람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밥이랑 이렇게 먹읍시다 하고 해서 안 먹어요. 해서 삐쳐서 가신 분들이 지금 한두 명이에요. 삐쳐서 패절하고 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뭐 성격도 내향적인 소심한 A형이고 해가지고 막 전 그런 것도 원래 안 좋아하고 사람들 또 모여 있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렇게 어디 특히나 조직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자체는 안 맞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쁜 이상형의 그 여성분이 같이 밥 먹자면 어떻게 하죠? 밥이야 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나쁜 건 아니니까. 돼지고기 먹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연락이 와는데 그냥 칙칙한 뭐 중령 남성들만 막 이렇게 오고 경찰들도 또 정복과 형사들이 정복 끄집어 내려고 밥이나 할게요 이런 연락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무인도에서 저기 박근혜와 이명박 있다면 누구 선택해서 같이 갈 거냐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뭐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이명박이 훨씬 낫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청와대 거기 수위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들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도 이명박이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출퇴근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아예 출근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뭐 이명박은 이래저래 어디다 던져놔도 뭐 먹을 거는 잘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명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저기 영상 보니까 빨갱이라고 하도 말씀 많이 들으셔가지고 빨갱이세요? 아니, 그 화가 제가 많이 나요. 나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놈들은 다 처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 모든 인류사의 역사를 다 봤을 때 위정자가 국민들 그렇게 목 조이면서 발목 조이면서 그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민중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당연히 비판을 하고 저도 비판을 하는데 박근혜를 비판한다는 이유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체는 이거 자체가 말도 안 통하는 거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어디 광화문 현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빨갱이 쉽게 말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가 찬양을 하는가 좀 그 보수단체들 박사모라 해가지고 누가 찬양하는가 좀 집어다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누가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북한 정권을 찬양해. 그렇죠. 맞아요. 다만 아까 얘기대로 그 햇볕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비난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옥죄이고 주민들을 옥죄이고 하면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화 정책으로 얘기를 할 뿐인데 그거를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체는. 예. 자, 아무튼 뭐 지금 뭐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네네. 질문들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 우리 황희도 씨 뭐 질문 있으시면은 더 해주시고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까 뭐 네네. 궁금한 자, 거 그러면 이제 뭐 열린 토크는 이만 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예. 그 이제 최종 목표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네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활동 좀 예정돼 있으세요? 예, 이제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뭐 하던 활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계속 그냥 밑바닥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예,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싶고 특히나 이런 어떤 활동을 조금 많이 좀 뭐 물론 저도 이제 그 선배들 중에서 이제 잘하는 활동 이제 같이 내내 이제 배우고 벤처마킹하고 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런 좀 저변이 좀 넓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다 지치잖아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막 지치고 힘든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이런 저변이 좀 넓혀져서 한국 사회 문화가 너무 획일화됐거든요, 사실. 예, 진보 보수에서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그런 어떤 행태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너무 이렇게 획일적이고 그런데 조금 좀 활동이나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쪽에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자극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그 우리 방송 보시는 저희 방송 사실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우리 사회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초대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인데 네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뭔가 좀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활동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맞고 품어라. 몸으로 그냥 때우시면 됩니다.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성실히, 성실히 몸으로 이렇게 때우시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재지 말고 너무나 재시지 마시고 자기 신념, 명확한 신념 가지고, 명확한 철학 가지고, 뭐 뒤에 이래저래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막 악의 마수들이 그리고 어떤 욕망의 마수들이 이렇게 뻗쳐가지고 조금 더 편한 자리 좀 더 이렇게 원활한 자리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명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쪽으로 유혹을 할 수가 있는데 기반이 안 닦여 있으면 절대로 이게 탄탄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밑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다가 조금 정신이 좀 흐트러질 것 같으면 전단지 가져다가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그러거든요. 예, 사람들한테 좀 인상 쓰면서 막 비난하면서 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얕잡아보고. 그런 거 보면서 또 고개 숙이면서 마음다짐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밑바닥에서부터 몸빵 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어떤 삶만이 체현된 삶만이 좀 제대로 자기를 좀 완성해가는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키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둥글교 교주님 그리고 우리 그 시민운동가 우리 박성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황희도 씨? 저도 이제 나름 도전하면서 네. 또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저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전과 용기를 가지고 가신 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저도 한 단계 더 이제 좀 용기를 더 얻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모든 분들이 둥글이의 유랑투쟁기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이제 흐트러지면 이거 한 번씩 또 읽어보고 가격도 15,000원이면 솔직히 술 한잔 한 번 안 먹으면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다들 이거 많이 사서 또 1,500원씩 가니까 많은 또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둥글님 우리 교주님께서는 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썰을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시면서 임명장이라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드려야지 않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열심히 이 촛불 임명장인데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특히나 여기 안에 보면은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을
네네. 모집하면서 썼던 그 문구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총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으로 이 일제시대 강점기 때 이게 이 광복군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지원에 대해서 뭐 어린 뭐 15세 아이들부터 60대 노인들까지 벌떼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투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사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 독립군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후손들이 그 친일파들이 지금 아직도 그런 정권을 잡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독립운동 하셨던 목숨 거쳐가지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오히려 규정을 하는 친일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마음, 안타까운 잘못된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도 우리 스스로라도 이런 이 결사대의 어떤 임명장을 스스로 임명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같이 각자의 다른 삶에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장이지만은 이렇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 이거 부적도 주시고요. 10만 원 촛불 은행권. 악기퇴치, 폭군 마기, 친일 속골, 재벌 언론, 일거퇴치라고 적혀 있네. 네, 이게 부적도 주시고요. 지금 또 10만 원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돈을 오히려 주시네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저기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사진도 있고요. 촛불은행 신권입니다. 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참 의미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날 때 제가 도전하는 사람이 그럼 아름답다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둥구리가 아름답다 어떨까요? 도전하는 둥구리가 아름답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선창 외치겠습니다. 네. 도전하는 둥구리가 아름답다. It's the dream.